호주 대법원 사법 상무관 코린 레이니는 늦은 밤 기이하게 사라졌는데 숨진 채 외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의 남편, 유명 변호사 로이드 레이니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여러 증거로 경찰은 로이드의 변명을 듣지 않고 강제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곧 유명 변호사가 아내를 해쳤다는 소식은 호주 전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범이 잡혀 사건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건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범은 또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7년 8월 8일 호주 퍼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현지에서 유명한 변호사 로이드였는데요. 그는 호주 대법원 사법 상무관 일을 하는 아내 코린이 전날 밤에 휘트니스 센터로 댄스 수업을 받으러 집을 떠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출근도 하지 않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이드는 경찰에게 아내가 사고당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로이드 부부는 현지에서 아주 유명하여 경찰은 사건이 그녀의 실종을 중요시하고 바로 경찰을 파견하여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이드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코린이 참석한 피트니스 댄스 수업부터 수사하여 곧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댄스 학원의 멤버들에 따르면 그날 밤 코린의 기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녀는 2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의논할 문제가 있다며 학원을 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코린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전부 확인하여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8월 15일에 코린의 실종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자 한 사람이 TV를 보고 경찰에 신고 전화하였습니다. 그는 인근에 있는 수비아코 동네에서 코린의 승용차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신고받은 경찰은 밤새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이 바로 코린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차량이란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은 코린의 집까지 차로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린은 차에 없었으며 경찰은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코린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승용차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해 포기하려던 순간 차량 밑에 기름 얼룩이 그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다시 차량을 확인하며 결국 그 차에 충돌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료 탱크는 누유가 매우 심각했고 주차된 바닥에서부터 어딘가로 뻗어나갔습니다. 경찰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간 후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무덤을 발견하여 불길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덤 안에는 얼굴이 아래로 기이한 자세로 있는 숨진 지 오래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그 여성이 바로 며칠 동안 실종된 코린이고 숨진 시각은 8월 7일 밤이었습니다. 코린의 목에는 뚜렷한 졸린 흔적이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코트는 찢어졌지만 속옷은 온전했고 몸에 강제로 관계를 한 흔적도 없어 경찰은 범인이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후 그녀를 해칠 가능성은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외진 곳에 묻어놓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게 주차한 거로 봐 범인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그녀의 지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의심하며 코린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사하면 할수록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코린의 남편이 수상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코린이 사라진 후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전에 로이드는 이미 적극적으로 경찰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로이드의 협조에 보다 빨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린이 숨진 채 발견된 후 몇 가지 세부 사항이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코린의 머리카락에서 단풍나무에 아주 작은 씨앗 두 알이 있었는데 주위에는 그런 종류의 단풍나무가 없어 씨앗은 다른 곳에서 그녀의 머리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린의 신발 옆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위에는 모래와 이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죄수가 숨진 코린을 끌고 갈 때 생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끼도 사람을 발견한 현장에 없는 종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린의 집마당에 단풍나무가 있었으며 그 나무에 그늘에 이끼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사 결과 그 2개의 단풍 씨앗은 바로 코린의 집 바닥에 있는 단풍나무에서 떨어졌으며 모래와 이끼도 전부 그 마당에서 나온 겁니다.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코린은 그날 밤 피트니스 댄스 연습 수업을 마친 후 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적어도 집 앞마당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만약 로이드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는 분명 경찰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때 경찰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중 킹스파크에서 로이드의 이름이 적힌 연회장 배지를 발견한 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코린이 근처에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에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 배지는 코린이 묻힌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이드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로이드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며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 로이드가 소문처럼 온화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와 캐리는 말로만 부부였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서로 보기만 하면 싸우게 되었습니다. 퍼스 법조계에서 로이드와 코린의 사랑 이야기가 한때 사람들을 부럽게 했었습니다. 2 사람은 모두 호주 원주민은 아니지만 각자의 노력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는 대학 졸업한 후 연방정부에 입사하여 여러 정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능력이 뛰어난 형사검사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로펌을 설립하여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코린은 호주의 정부기관에서 가장 하급 직원으로 시작하여 호주 대법원의 사법 상무관이 되었습니다. 로이드가 이를 그만두기 전보다 많이 높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가 권력과 재력이 탄탄하여 아주 행복할 거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9년 코린이 임신하고 있을 때 로이드는 한 여성 검사와 바람을 피웠었습니다. 한때 2 사람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만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요. 그러다 2004년에 내연녀가 결혼하며 2 사람의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린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로이드와 엄청 많이 싸웠었는데 2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코린은 로이드와 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둥이 남편과 각방을 쓰며 다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않으며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척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44세의 코린은 더 이상 참기 싫어 로이드에게 이혼하자고 하며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는데요. 선임 변호사로서 로이드는 그는 혼인을 배제하고 또 도박하는 습관도 있어 세무장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에 재산 확인에 들어가게 되면 코린이 바로 상황을 알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딸에 대한 양육권을 독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이드는 코린이 이혼하자는 거에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린은 쉽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코린은 로이드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하는데 빨리 재산 분할할 준비를 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코린은 로이드가 저지른 모든 짓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린의 위협에 로이드는 할 수 없이 그녀의 요구를 동의하였는데요. 2007년 8월 7일 밤 코린이 피해가 된 날에 로이드는 코린에게 재산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화 좀 하자고 하였습니다. 로이드의 말을 들은 코린은 그날 밤 피트니스 댄스 수업을 일찍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코린은 아시다시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코린은 아마도 자신의 집마당에서 피해됐을 가능성이 높아 로이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로이드가 코린 사건의 유일하고 유력한 용의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가 2,00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76만 원으로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 몰래 CCTV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기소에 로이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경찰을 기소하여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이 되어서야 경찰은 결심을 하여 경찰을 파견해 로이드를 체포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때 코린은 숨진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주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제출한 파일에는 코린의 피해 과정을 재현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8월 7일 저녁 9시 30분에 코린은 집으로 돌아가 로이드와 이혼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얘기 중 로이드는 재산 증명 제공을 거부했으며 코린의 주의를 피해 밧줄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며 둔기로 그녀가 숨질 때까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아주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코린의 시신을 침실에 숨겼다가 저녁 23시에 큰딸이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잠들고서야 코린을 조용히 차로 옮겨 킹스공원으로 옮긴 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너무 어두워 그는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 기름탱크가 새게 되어 할 수 없이 근처에 주차하여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의 추측은 또 그날 밤에 코린이 입었던 코트가 왜 침실에 있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몸에 있는 나무 씨앗과 이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로이드는 법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추측에 대해 강력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코린이 자택에서 숨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도 코린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집으로 돌아온 큰딸도 어머니의 차량이 주위에 주차된 걸 보지 못했으며 경찰의 여러 번 수사에도 집안에 싸운 흔적이나 사격으로 생긴 붉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 두 딸과 이웃들도 다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여 그들의 집은 범행 현장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코린을 매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경찰의 제안에 따르면 건장한 중년 남성이 모든 걸 완료하려면 최소 5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집 앞에서 큰딸을 배웅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큰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30분 후 잠든 거로 하여 로이드가 숨진 코린을 처리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아침 7시 20분에 두 딸을 깨워 아침을 만든 후 그녀들을 학교로 보내줘야 하며 또 법원으로 가 재판을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로이드의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누구도 그에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즉 50대의 남성이 성인 여성을 처리하고 몇 시간 만에 체력이 회복되어 평소와 행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로이드는 허리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 67kg 밖에 안 되는 남성이고 코린의 생전 몸무게는 78kg에 일러 로이드는 그녀를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무덤을 파고 그녀를 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범행 도구와 무덤을 파는 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코린의 집에 있던 유일한 삽은 그녀가 피해가 되기 오래전에 이웃이 빌려갔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코린의 차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에서도 로이드의 지문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즉 로이드는 범행 동기가 있더라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경찰의 추측은 로이드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이드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코린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전부터 서로와 얘기하지 않아 또 코린이 때때로 외박하는 일이 있어 이에 로이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딸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 잤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아침에 딸들이 어머니의 외투가 집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귀가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어젯밤에 엄마가 아주 늦게 돌아와 아침 일찍 출근했을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로이드는 출근한 후 코린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로이드는 코린이 참변을 당해 이미 너무 속이 상한다며 경찰이 상상을 근거로 본인을 범인으로 지적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증인을 재판에 불러 700개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여 로이드가 범인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로이드가 코린을 해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로이드에게 무죄 판결을 하여 그는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명 변호사가 아내를 해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린의 사건은 정말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만약 로이드가 코린을 해친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그녀를 해쳤을까요? 범인은 코린을 해치기만 하고 범행을 저지른 후 또 힘들게 그녀를 묻었습니다. 그럼 그 의문의 범인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일까요?
오늘날 코린의 사건은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건은 아직 결론이 없었는데 아마 결코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린의 두 딸은 어머니 없이 크게 되었고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잃게 되고 그녀의 자매들은 한 명의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 경찰로부터 거액의 배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린이 세상을 떠난 후 로이드만 이익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이에 호주 경찰은 여전히 로이드가 코린을 해친 유일한 용의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마도 언젠가 밝혀지게 되며 사건 속 숨겨진 어떤 비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로이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